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4.3 보궐선거는 작지만 커다란 선거였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친북주의 이념 쇼,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나중에 우파가 정권을 다시 탈환한 이후에 지나온 역사를 복기해보면 이번 4.3 선거가 그러한 반전의 시작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통영의 표심은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숙 여사가 촉발시켜 놓은 한국의 이념 해체, 친북주의 이념 쇼, 이것에 사실상 꿀밤을 먹이고 철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통영은 윤희상의 고향입니다. 윤희상을 칭송하고 윤희상의 묘에 헌목하고 이런 일을 저지름으로써 통영발 이념 해체 쇼가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그 맨 앞자리에 그 중심에 김정숙 여사가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뇌 속에서 있던 공산주의자, 친북주의자 5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5명의 문을 연 최초의 사람이 김정숙 여사입니다. 그 5명을 순서대로 얘기하면 윤희상, 신영복, 호찌민, 박노해,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남편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먼저 앞서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학생운동권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이념 서적도 많이 읽고 한국 현대사의 이념 문제를 철저하게 고뇌를 했다면 제가 한 수 접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관한 공부도 박약하고 제대로 이념 문제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 사회의 국가라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이념 문제, 공동체,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에 관해서 아주 경박하고 섣부른 움직임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2017년 5월 달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2달도 안 돼서 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을 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의 묘에 가서 통영, 윤희상의 고향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를 헌목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에 대한 갖가지 찬사를 늘어놨습니다. 자신이 음대생이었을 때부터 윤희상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자, 그리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목했습니다. 동백나무라는 것이 어떤 상징입니까? 매화꽃과 더불어서 고고함, 절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따뜻한 주로 이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백나무, 붉은 동백꽃을 피우는 나무, 겨울이 따뜻한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 이 고고함과 절개의 상징을 친북주의자 김일성에게 아부했던 이 친북주의자의 묘소에 헌목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윤희상은 여러 가지 조국에 대해서 죄과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달러 한 푼이 아쉬운 1960년대에 서독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조국의 은혜를 진 것, 이런 거를 배반을 해서 북한에 미립국해서
북한의 혁명 유적지를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한국 사회의 이념 문제를 배반하는 일을 저질렀다가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백림 간첩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발표돼서 한국에 이른바 압송돼서 철저한 조사를 받고 중앙정보부 치하에서 얼마나 그 조사가 뭐 치열했겠습니까? 또 강압적인 조사도 있었겠죠. 아마 고문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그런 이념적인 사건에 관한 조사가 엄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국제적인 화해 제스처에 영향을 받아서 2년만 살고 다시 서독으로 간 윤희상. 서독으로 간 이후에는 자신이 유신 정권의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면서 그저 중앙정보부에서 이 강압 수사를 당한 것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평양을 들락날락하면서 김일성에게 아부하고 김일성에게 온갖 혜택을 받고 김일성이는 그에게 윤희상 국제음악연구소를 지어주고 또 윤희상에게 집도 주고 윤희상 음악제도 개최를 해줬습니다. 윤희상이는 예술이라는 알량한 명분으로 그가 예술가라는 이 하나의 이런 탈을 쓰고 한국에서는 그의 조국 한국에서는 북한 김일성 공산 집단의 끝없는 적화 야욕 남침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한 손엔 망치 들고 한 손엔 총칼 들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반공을 기치로 이 나라 국가 건설에 온 국민이 매진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조국에서는 제대로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런 가난과 역경을 극복을 해 나가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반공의 국가 건설을 하고 있을 때 평양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호의 호식을 제공받은 윤희상. 그래도 이 나라의 보수 정권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국민들에게 사과만 해라. 사과만 하면 당신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과를 거부해서 1995년 서독당에서 사망한 윤희상. 그 윤희상, 대한민국 국민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칼자국을 냈던 이 윤희상의 묘에 대통령 영분이라는 사람이 해외 방문 중에 이것도 통영의 바닷가 이 고국 땅에서 가져간 동백나무로 헌목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념 해체의 문이 열려서 자 그것이 2017년 7월 달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2018년 3월 달에는 윤희상의 묘를 한국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통영시가 중심이 돼서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통영시에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도 하고 해서 통영시가 중심이 돼서 윤희상의 묘를 통영에 있는 국제음악당의 묘소에 안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18년 어떤 이념 해체의 완전히 남북평화쇼가 진행이 됐던 해이죠. 그래서 윤희상의 묘가 이장된 지 3개월 후에 치러진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좌파가 압승을 해서 그런 이념 해체의 파도를 타고 완전히 이념 문제에 무지하고 제대로 깊은 고민도 없는 다수의 무책임한 유권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통영시장이 역사상 최초로 좌파 민주당이 되는 이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영시장이 39대 38%로 민주당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념 해체의 쇼는 그것이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자, 이번에 1년도 채 안 돼서 이번에 치러진 4.3 보궐선거에서 자, 통영의 유권자들이 통영이 13만 명, 고성이 5만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국당 후보가 근 60%,
이 통영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36%에 불과했습니다. 통영 표심이 대표적으로 통영 표심이 그렇게 결정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통영 고성의 경제가 안 좋고 성동 조선소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인사파동, 김우겸 사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통영에서 읽어내야 되는 중요한 표심 중에 하나는 윤희상이의 흔적이 이제는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윤희상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따라서 김정숙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통영의 표심은 김정숙에게 꿀밤과 철퇴를 먹인 것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옆에 위의 사진은 유경수 여사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1968년 121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에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사격장에 가서 총을 쏘는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공산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영부인이라면 저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국에 이 두 사람의 차이 나는 영부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